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안내일기 그 13번째 이야기 행복해지기 위해서 1944년 6월 6일 화요일 키티, 드디어 연합군의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어. 영국은 오늘 아침 8시에 이 뉴스를 발표했어. 블로뉴, 르아브르, 쉐르부르, 칼레 일대가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어. 점령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해안에서 35km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피난하라는 경고가 내려졌어. 영국군은 가능하면 포격 시작 1시간 전에 경고 내용이 적힌 종이를 뿌린다고 해. 독일군 측 뉴스에서는 영국의 낙하산 부대가 프랑스 해안에 투하되었다고 하고, BBC 방송에서는 영국의 상륙용 배가 독일 해군과 전투 중이라고 해. 9시 아침 식사 때에 우리는 상륙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 이번 역시 시험적인 작전으로 끝나게 될까? 10시에 영국 방송은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그 밖 외국어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어. 11시에는 다시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의 연설이 있었어. 은신처는 지금 흥분의 도가니란다.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방이 정말로 찾아오는 것일까? 올해 안으로 과연 우리가 이기게 될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다시 희망은 우리를 찾아왔어.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어. 1944년 6월 9일 금요일 키티, 굉장한 뉴스가 있어. 연합군은 프랑스 해안의 작은 마을을 점령하고 카엔을 공격하고 있어. 연합군의 의도는 쉐르부르가 있는 반도를 차단하려는 것이 분명해. 매일 밤 종군 기자들이 뉴스를 보내서 힘든 상황을 이기고 있는 연합군의 용기와 높은 사기 등에 대해 알려준단다. 이렇게 생생한 뉴스를 손에 넣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뒤따르겠지. 때때로 부상을 당해 영국으로 돌아가는 병사들이 마이크 앞에 서기도 한단다. 지독한 날씨에도 공군은 활약이 아주 대단해. BBC 방송에 따르면 처칠 수상은 D-Day에 병사들과 함께 상륙작전에 참가하려 했으나 아이젠하워와 다른 장군들이 설득하여 겨우 그만두었다고 해. 생각해보렴. 얼마나 용기 있는 노인인지. 적어도 70세는 될 텐데 말이야. 은신처 사람들의 흥분은 좀 가라앉았어. 하지만 금년 말까지는 전쟁이 끝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더 일찍 끝나면 좋을 텐데. 판단 아주머니가 투덜대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들어.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시지만 그 대신 온종일 날씨 탓만 하고 있어. 1944년 6월 13일 화요일 키티, 나는 드디어 15살이 되었어. 모두에게서 많은 선물을 받았어. 아빠와 엄마는 5권짜리인 슈프링거에 미술사와 속옷 한 벌, 손수건 한 장, 요구르트 2병, 잼 한 통, 케이크, 식물학 책 한 권을 사주셨어. 그리고 언니는 팔찌를 주었어. 판단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책 한 권을, 디셀 씨는 꽃을, 미포 아주머니와 엘리 언니는 과자와 연습장을 선물해 주었어.
가장 근사한 선물은 크라렐 씨로부터 받은 마리아 테레사라는 책과 치즈 3조각이야. 페터에게는 멋진 모란 꽃다발을 받았어. 페터는 뭔가 좋은 선물을 찾으려고 애썼던 모양이지만 잘 되지 않았나 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만 상륙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어제 처칠, 스미스, 아이젠하워, 아널드가 해방된 프랑스 마을을 방문했어. 처칠이 타고 있던 배는 위협을 무릅쓰고 해안에 공격을 퍼부었어. 처칠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같아. 정말이지 너무 존경스러워. 2달 이상이나 생리가 없었는데 토요일에 다시 시작되었어. 귀찮고 불쾌하긴 하지만 역시 반가운 일인 것 같아. 1944년 6월 15일 목요일. 키티, 요즘엔 자연의 모든 것이 무척 그리워. 오랫동안 밖에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푸른 하늘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에도 아름다운 달빛과 꽃에도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던 때가 있었는데 여기에 온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단다. 지독히 더웠던 지난 성령 강림절에 난 달빛을 감상하기 위해 밤 11시 30분까지 자지 않고 기다렸어. 그런데 그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어. 달빛이 너무나 밝아서 창문을 여는 것이 위험했기 때문이야. 몇 달 전에는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구름이 조각조각 흩어지는 어두운 밤거리의 풍경이 날 완전히 사로잡았단다. 이곳에 오고 나서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본 거였거든. 그날 이후로 다시 한번 그런 밤하늘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지워지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몇 번이고 계단을 내려가 부엌이나 전용 사무실의 창가를 서성이곤 했단다. 모든 사람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자연과 우리만큼 완벽하게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아마 없을 거야. 나는 하늘과 구름, 달과 별을 바라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진단다. 이것은 어떤 진정제보다 효과적이야. 엄마 같은 자연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때때로 용기를 갖게 한단다. 슬프게도 나는 그런 자연을 창문에 드리워진 더러운 커튼 너머로밖에 볼 수가 없단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건 질렸어. 난 순수한 자연을 직접 보고 싶어. 1944년 6월 27일 화요일. 키티, 전투 상황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 여기저기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고 있단다. 쉐르부르 비데보스크, 슬로벤에서 승리를 거두어 항구를 장악했기 때문에 영국군은 어디에나 상륙할 수 있게 되었어. 상륙작전이 시작된 지 불과 3주 만에 코탕탱 반도를 완전 제압하다니 굉장한 소식이야. D-Day 이후 여기나 프랑스는 나쁜 날씨가 계속되었는데도 영국군과 미국은 그 정도의 일로 주춤하지 않았어. 분명 독일군의 비밀 병기도 활약을 하고 있겠지만 그 성과는 영국군에게 약간의 손실을 입힌 것뿐이야. 독일 측 신문은 이 내용을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단다. 만약 소련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놀라겠지. 네덜란드 국가사회주의당 당수 무세르트는 만일 연합군이 이곳까지 오게 되면 자신도 군복을 입겠다고 발표했어. 키티, 뚱보 영감이 정말 싸우겠다는 걸까?
1944년 7월 6일 목요일. 키티, 페터가 요즘 자기는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느니 목숨을 걸고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느니 하는 말을 해. 페터가 그럴 때마다 나는 불안해서 가슴이 제어드는 것 같아. 물론 농담 삼아 말하는 것이겠지만 페터가 자신의 성격이 연약한 것을 겁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페터만이 아니라 언니도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해. 만일 너처럼 강하고 용기가 있다면, 어떤 때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다면, 너처럼 강한 의지를 갖는다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좋은 성격일까? 언제나 자신의 생각만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좋은 일일까? 자신이 약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 자신의 성격이 나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왜 그것과 싸우지 않는 거지? 어째서 그런 성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거야? 대답은 간단했어. 이대로 있는 것이 훨씬 편하니까. 난 정말 실망했지. 편해서라고? 그럼 게으르고 거짓으로 가득 찬 생활이 편한 삶일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유혹당하기 쉬운데. 편안함과 즐거움, 돈 등에. 나는 오랫동안 페터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그가 자신감을 갖게 하려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의욕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내 생각이 옳은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종종 누군가 나를 완전히 믿어준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생각하곤 해.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살펴 함께 고민해주고 올바른 해답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고 있어. 패턴은 좀 지나치게 나에게 기대는 편인데 어떤 경우에도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해. 패터 같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남에게 기대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더구나 자기의 의지를 지키며 꿋꿋이 살아갈 수도 없을 거야. 중요한 것은 늘 스스로 생각하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야.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편하고 쉽게 보이는 것일수록 그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뿐이라는 것을 페터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일단 그 깊은 곳에 빠지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끝내 도저히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우린 모두 살고 있어.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어.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해. 사는 방식은 각자 달라도 결국 목적은 모두 같아. 나와 언니, 패터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어. 배울 기회가 있고 뭔가를 이룩할 가능성이 있고 행복을 기대할 여러 가지 조건도 있어. 하지만 결국 행복은 자신들의 힘으로 얻어야만 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행복을 얻으려면 성실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게으르거나 즐거움에만 빠져서는 안 될 거야. 편안한 것은 얼핏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준단다. 일을 싫어하는 사람의 기분을 난 이해할 수 없어. 패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야. 다만 패터는 확실한 목표가 없고 또 스스로 못나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뿐이란다. 가엾게도 그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나 봐. 나도 그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 그는 신앙도 갖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며 신의 이름을 빌려 욕을 해. 나도 진실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가 외로워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무엇에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뻐해야 해. 모든 사람에게 다 숭고한 신앙이 주어진 것은 아니니까. 죽은 뒤에 벌을 받을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신앙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한단다. 그것은 신을 두려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양심을 지키는 일이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의 일을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반성해 본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날 아침에는 뭔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마련이야.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많은 것을 얻게 될 거야.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아직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발견해야 할 거야. 키티, 맑은 양심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준단다.